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교정 상담을 하시다 보면 흔하게 듣는 얘기 중에 악궁 확장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생김새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아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 이미 성인이시라면 스크류 4개를 입천장에다가 박아서 진행한다고 설명 들으실 텐데, 사람마다 통증의 차이가 심하지만 제가 보기엔 평균적으로 생각하신 만큼 아픈 진료라 생각됩니다.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려면 치아를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악궁 확장은 위턱의 입천장을 가로지르는 정중국의 봉합을 인위적으로 넓히는 것을 말하는데, 치아를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이 확장되어서 발치 없이 교정 진료를 진행하고자 할 때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궁 확장은 교정의 시작과 함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문제는 성장기 아이들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술 및 장치의 발달과 임상 적용으로 인해서 성장이 완료된 성인에게서도 악궁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 하는 방식과는 다른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악궁 확장은 치아에다가만 고정해서 진행하였는데, 이는 고정한 치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치아에다가만 고정하는 방식이 아닌 스크류에 고정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MARP라고 부릅니다. 생김새나 공포감은 상당하지만 기존의 악궁 확장이 아쉬웠던 점이나 한계점을 많이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에 성장이 완료된 성인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골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고정해놨던 치아만 옆으로 이동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 골이 생각보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치아는 뼛속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를 벗어나게 되면 치아 주변에 치조골이 녹게 되고 잇몸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면 악궁 확장이 실패됐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빠르게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내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로는 단순히 악궁 확장이 수평적으로만 넓어지는 게 아니고 악궁의 전방부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위의 턱이 전방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두개골과 접촉하고 있는 상악골의 수처들이 벌어짐으로써 상악골 자체가 자유로워져서 약간의 하방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위의 턱인 상악이 밑으로 처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턱이 조금 들어가게 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는 어떤 환자한테는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또 어떤 환자한테는 불리한 적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 전문의에게 이를 확인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치 자체의 볼륨감으로 인해서 불편감과 매일 환자분이 직접 장치를 돌려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MARP를 이용한다고 해서 얼굴이 넓어지거나 변형되는 일은 없습니다. 논문 발표를 보시면 입술의 변화도 거의 없고 단지 코가 조금 넓어지는 변화가 생긴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악궁 확장을 하면 공통적으로 환자분들이 다소 숨쉬기가 편해진다는 언급이 많습니다. 이는 두개골 사진을 보시면 이 악궁 확장 후에 얼굴 골격이 받는 힘을 유한요소법이라는 방법으로 힘을 받는 곳에 색상 변화가 보이는데, 코에 많은 응력을 받게 되는 게 확인됩니다. 가끔 비염이 심하고 축농증이 있어서 혹은 너무 밤에 입을 많이 벌리고 잔다든지 등의 문제 때문에 악궁 확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비강이라고 불리는 이 콧구멍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코 막힘의 주범이 되는 상악동과 비강이 연결되는 부위인 오스티움이라고 불리는 곳은 전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코 막힌 부분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오스티움을 넓히는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보통은 주걱턱이신 분들, 하악이 크신 분들한테 상악을 넓히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주걱턱이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습관이나 다른 여러 문제로 인해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악 악군이 많이 위축된 분들한테는 필요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사실 악궁 확장은 한계가 명확한 진료로 원하는 만큼 무조건 넓힐 수만은 없는 방법입니다. 치아 손상 문제뿐만 아니라 위의 턱은 정중국의 봉합이라는 구조로 인해서 이 봉합부를 좌우로 벌릴 수 있지만 아래 턱은 심피시스라고 불리는 턱의 중안부가 태어나자마자 뼈로 굳어지기 때문에 수술 이외에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하악도 벌린다면서 슈왈츠 장치나 립범퍼 등을 이용해서 벌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골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금니 치아의 위치 각도가 살짝 세워지면서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치아는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각도로 쓰러져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바뀌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악으로 인해 상악이 벌려지는 게 일정 수치 이상으로 벌릴 수는 없는 문제가 생기므로 한계가 명확한 진료입니다. 보통 어린이들 앞니가 나오게 되면 가운데 두 개 큰 대문이라고 표현되는 중절치가 나오고 그 바로 옆에 측절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치아의 맹출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악궁 확장을 어린 나이부터 추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송곳니나 다른 치아들이 안 나올 각도로 있어서 매복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혹은 그 안쪽에 있는 치아 때문에 턱을 비틀어서 물게 된다든지 혹은 구치부의 크로스바이트라는 거꾸로 물리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미리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악궁 확장을 이 시기에 해야 한다는 건 대략적으로 1년 이상은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치열 교정 기간까지 생각하시게 되면 5년 내지는 7, 8년 병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시게 됩니다. 그러나 대략 12살 정도에 하는 경우에는 한 달 내로 악궁 확장이 결정되고 길어야 3달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교정이라는 게 지금 당장 2, 3년을 보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영구치의 치열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최대한 최적의 시기에 짧은 기간만 교정하는 것이 아이한테도 훨씬 이롭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MARP라는 장치의 발전으로 인해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을 보면 A병원에서는 발치, B병원에서는 MARP와 사랑니 발치를 설명드렸다. 어디가 좋았나요? 를 물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치 교정이 나을지, MARP와 사랑니 발치가 나을지는 환자분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택에 따른 얼굴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소통 후에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발치 교정하고 나서 나중에 발치 교정하시게 되는 재교정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발치를 제시하는 병원이 좋은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최대한 많은 개수의 치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랑니를 사용하게 할지 중간 치아를 모두를 사용하게 할지에 대한 문제는 환자분 구강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는 부분이며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악궁 확장은 분명 교정에 있어서 필요한 진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진료입니다. 악궁 확장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 여부 결정이 중요하고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정 전문 치과에서 진료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